1980년 초반부터 2000년 초반에 태어난 밀레니얼은 최고의 학력을 쌓고 제일 많이 일하지만 가장 적게 버는 세대, 부모처럼 살기는 싫지만 부모만큼 되기도 어려운 세대로 표현됩니다. 밀레니얼은 자신들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서사를 믿지 못하게끔 길러졌습니다. 앞선 세대처럼 능력주의와 예외주의를 먹고 자랐습니다. 각자 흘러넘치는 잠재력을 품고 있으며 그 잠재력을 일깨우는 데 필요한 건 오로지 노력과 전념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현재 인생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 결국엔 안정성을 쟁취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서사가 얼마나 공허하고 심히 환상적인지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널리스트 애니 라우라는 밀레니얼에게 기회가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밀레니얼 세대는 대공황 이래 최악의 침체기에 취업 시장에 들어왔다. 빚을 짊어진 채 재산을 모을 수 없는 상태로 급여가 낮고 발전 가능성도 없는 일자리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부모, 조부모, 심지어 손위 형제들마저 누렸던 재정적 안정에 결코 다다르지 못했다라는 말로 밀레니얼의 불안을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미디어 버즈피드의 수석 작가이자 뉴욕타임스 기고가인 앤 헬렌 피터슨의 요즘 애들은 밀레니얼이 갖는 불안과 무력에 대한 사설들이 그리 새로운 건 아니며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해 줄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린 망했다라는 과격한 문구로 밀레니얼의 삶에 깃든 번아웃의 정서를 표현합니다. 나아가 망가지고 실패한 것은 한 세대가 아니라 체제 자체라고 강조합니다. 저자는 번아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쉽게 써먹을 수 있는 인생 꿀팁이나 시궁창 인생을 구원하겠노라고 약속하는 책들은 문제 해결을 지연시킬 뿐이라는 게 저자의 판단입니다.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밀레니얼의 번아웃에 기여한 체제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어휘와 틀을 창조하는 것이며 이러한 작업이 대단한 성과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시작이자 선언이라는 게 이 책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저자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문구로 함축해서 전하면서 밀레니얼에게 부여된 불안의 구조적 이력을 심층 분석합니다. 밀레니얼의 부모들은 베이비붐 세대였고 수많은 상사와 교수, 직장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아웃을 호소하는 밀레니얼들에게 베이비부머들이 후렴구처럼 전하는 말이 그만 좀 징징대라, 힘든 게 뭔지도 모르면서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들의 모습은 밀레니얼들에게 위선적이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며 자신들이 얼마나 쉽게 모든 걸 손에 넣었는지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됩니다. 저자는 부모들을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기가 삼루타를 쳤다고 생각하는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한 부모들을 너그럽게 여기기가 어려운 점은 그들이 밀레니얼과 비슷한 경험, 즉 베이비붐 세대 역시 그들의 부모 세대로부터 삶의 뚜렷한 목적이 없다고 조롱받고 경멸받았는데도 밀레니얼 세대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저자의 설명입니다. 80년대, 90년대 베이비붐 세대의 정신은 밀레니얼의 유년기 배경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밀레니얼 세대의 번아웃을 이해하려면 베이비붐 세대들이 어떻게 번아웃에 빠졌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삶의 바탕에 깔린 계급 지위에 대한 초조함을 처리하고 중산층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줄 직업을 찾으려고 고투하는 것이 베이비붐 세대의 번아웃이었습니다. 중산층 부모들은 위협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늘어나고 점점 커지는 불확실성에 둘러싸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자신이 통제를 시도할 수 있는 존재에 더욱 전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그들의 자녀였습니다. 밀레니얼은 부모의 끔찍한 악몽입니다. 그들이 키워낸 꿈이 바로 밀레니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밀레니얼의 현재 상황에 대해 그만 좀 징징대라는 비난보다 다방면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밀레니얼은 자신의 부모가 아메리칸 드림에서 배제당하거나 추락하거나 혹은 그 자리를 유지하려 고투해 나가는 걸 보았으면서도 아메리칸 드림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메리칸 드림을 쟁취하기 위해 더 열심히,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자격증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여정의 첫 단계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부상과 계급 불안에 대한 공포는 부모들의 태도와 행동을 바꿔놓았고 특히 교육적 성취에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세대에 더 좋은 미래를 주는데 필요한 건 혁명이나 정권 교체, 세금 인상이 아니라 오직 자녀의 대학 합격 통지서라 생각했습니다. 저자는 부모의 비뚤어진 이 집중 양육을 통해 자란 밀레니얼이 배운 건 단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좋은 일자리를 얻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준비는 해주지도 않고 대학에 가라고 몰아붙인 결과는 과중한 학자금 대출에 따른 스트레스와 더 많은 노동이 가져다준 번아웃이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많은 희생과 고생으로 얻은 것이 행복도 열정도 자유도 아니라는 사실이 밀레니얼의 번아웃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라 라는 말은 성공한 사람 모두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말은 성공하지 않았다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가 있는 곳에는 노력이 있고 근면이 있으며 부를 가능케 하는 창의성이 있다는 논리인데 이 논리대로라면 부가 없는 곳에는 노력도 개인적인 창의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관관계는 수없이 반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보수에도 시궁창 같은 조건 아래서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듭니다. 좋아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혹은 나타나더라도 부자가 아니라서 그 일을 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수치심이 쌓인다는 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밀레니얼은 좋아하는 일이 이상적인 직업이라는 생각을 먼저 시작하지도 애써 부추기지도 않았습니다. 열정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끌어준다고 가르친 이는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복지 없이 최저임금을 주는 일자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월 400달러씩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을 어깨에 지고 살다 보면 아무리 열정이 있다 해도 몇 년쯤 지나면 뭔가 심각하게 글러먹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많은 밀레니얼이 번아웃을 겪고야 이 지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즉, 나라는 존재가 참으로 취약해진다는 현실을 대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열정은 집어치우고 돈이나 주시오라고. 다운사이징, 구조조정, 풀타임 직원 해고 등의 배후 논리는 근본적으로 간단합니다. 회사의 불필요한 부분을 솎아내면 단기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 논리는 해마다 이익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규정합니다. 꾸준한 이익 발생 또는 공동체의 비금융적 배당금을 나눠주는 손익의 평형 상태조차 주주들에게는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건 상식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특정한 유형의 자본주의라는 게 저자의 진단입니다. 이는 제품이나 제품 뒤의 노동자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들을 위해 단기 이익 창출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 자본주의입니다. 자신의 투자금이 다른 노동자의 생계와 근무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난데없는 보상이 돌아가는 자본주의입니다. 저자는 월스트리트와 사모펀드가 장작을 짚인 현재 자본주의에서 직원 대다수는 어떤 방법으로도 혜택을 입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애플의 제품을 제조, 조립, 판매하는 노동자 75만 명 가운데 애플에 직접 고용된 사람은 6만 명 뿐입니다. 애플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가치가 고평가되는 회사 대열에 오른 주된 이유는 정규직 직원을 해고하고 계약직 근로자와 아웃소싱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웃소싱은 직원에게 안정적인 임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생활을 개선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절실하게 일자리를 찾고 있기에 아웃소싱된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회사 측에서는 그들에게 안정성, 규칙적인 근무 스케줄, 복지를 제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이런 근무 상황은
번아웃을 악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마치 번아웃을 만들도록 설계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일터를 시궁창으로 만든 원인이라고 저자는 분석합니다. 저자는 어렵사리 들어간 일터가 얼마나 시궁창이었는지를 이 책의 7장 전시와 감시의 장 온라인, 8장 쉬면 죄스럽고 일하면 비참하고, 9장 엄마처럼 살기 싫은 엄마들에서 다양한 사례와 인터뷰를 통해 보여줍니다. 저자는 SNS의 중독성, 중요한 이메일을 놓친 것에 대한 두려움, 여가를 어떻게든 금전적이고 생산적인 시간으로 만들려는 자기 개발의 강박, 남편의 가사를 분담이 아닌 도움으로 서술하는 가부장적 사회 인식, 원치 않는 경력 단절, 올바른 육아에 대한 강박, 불합리한 가사 노동 분배 등이 하나로 얽혀서 밀레니얼의 번아웃에 불을 지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번아웃은 일 중독의 결과가 아니라 자아로부터의 또 욕구로부터의 소외라고 진단합니다. 자신에게 다시금 전념하고 자신을 아끼는 태도는 이기적이지도 자기중심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는 가치의 선언, 즉 일하고 소비하고 생산해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저 존재하기에 가치가 있다는 선언이라고 저자는 밝힙니다. 밀레니얼들은 폄하당했고 오해받았으며 애초에 실패하게끔 설계된 상황에서 애를 쓴다고 비난받았습니다. 그래서 잃을 게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세계에 맞서 이렇게 살 필요는 없다라고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가 밀레니얼에게 전하는 삶의 제언이자 이 책의 결론입니다.